서울 어느 늦은 밤, 한지원은 젖은 우산을 접으며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회색빛 비가 뿌리는 거리, 붐비는 인파, 그리고 우산 속으로 스며드는 피로감. 그녀는 27세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강사였다. 하루하루 살아내느라 웃음보다 한숨이 먼저 배어나오는 요즘. 그날도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참이었다. 지원아, 낮게, 그러나 너무도 선명하게 울려 퍼진 목소리. 지원은 걸음을 멈췄다. 그 이름 지원은 지금 그녀의 이름이 아니다. 입양 전 보육원에서 불리던 이름은 지연이었다. 누가 그 이름을? 계단 아래쪽 비닐천으로 몸을 감싼 노숙자가 앉아 있었다. 누더기 옷, 젖은 발, 말라붙은 피 같은 얼룩. 눈동자는 또렷했지만 피로하고 어딘지 흐려져 있었다. 지원은 놀란 얼굴로 조심스레 물었다.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아 맞지 지연이. 지원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다. 어릴 적 보육원 시절 이후 단 한 번도 그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었다. 혹시 저 아세요? 지연이 내 딸. 그 말에 지원의 손에서 우산이 툭 떨어졌다. 주변 사람들은 지나가며 흘낏 볼 뿐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지원은 그 자리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노숙자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떨리고 있었고 비닐 사이로 살짝 보인 목에 작은 목걸이 하나가 보였다. 놀랍게도 그것은 지원이 어릴 적 사진 속에서만 본 자신이 갖고 있는 목걸이와 똑같은 디자인이었다. 기다렸어. 오래. 보고 싶었어. 그는 손을 뻗었다. 하지만 순간 그대로 기절하듯 고꾸라졌다. 지원은 반사적으로 달려가 그를 부축했다. 등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입술은 퍼렇게 질려 있었다. 괜찮으세요? 선생님, 저기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다. 손끝이 떨렸다. 그의 말, 그의 눈빛, 그리고 목걸이. 이건 우연이 아니야. 본능이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 며칠 후 병원. 지하철역에서 실려온 노숙자는 심한 탈수와 저체온증, 영양실조까지 겹쳐 집중 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름은 정기남. 환자 등록 서류에 적힌 이름은 그녀에게 전혀 낯설지 않았다. 정기남. 어디서 봤더라? 지원은 그의 곁을 지키며 의료진에게 문의했고 그의 보호자로 임시 등록되었다. 그날 밤 병실 침대에서 잠든 정기남의 가방을 열어본 지원은 거기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그 사진 속엔 5살쯤 된 자신이 있었다. 한 남자의 품에 안긴 채 활짝 웃고 있는 소녀. 그게 바로 지원 자신이었다. 이게 뭐야? 이 남자는 대체 누구야? 그녀는 사진을 꼭 쥐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 순간 무언가 아주 깊숙이 묻어뒀던 기억이 조용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병실 창밖으로 따사로운 햇살이 스며들었다. 한지원은 창가 의자에 앉아 작은 보석함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평생 간직해온 유일한 유년기의 흔적, 은빛 십자가 모양의 목걸이 하나가 놓여 있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겼다고 했지. 입양되기 전 보육원 원장님이 손에 쥐어준 그 목걸이. 한 번도 정체를 알지 못했지만 항상 가슴속 어딘가에 묻어둔 질문이 있었다. 혹시 나는 누군가에게 정말 사랑받았던 아이였을까? 지원은 그 목걸이를 쥐고 병상에 누워있는 정기남의 목을 바라보았다. 거기엔 놀랍게도 똑같은 디자인의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디테일한 무늬, 흠집마저도 닮은 쌍둥이 같은 그것. 지원은 숨을 삼켰다. 같아. 이건 그냥 우연일 리 없어. 그 순간 정기남이 천천히 눈을 떴다. 지연아, 그의 시선은 아직 또렷하지 않았지만 눈동자 안엔 뚜렷한 확신이 있었다. 지원은 조심스레 물었다. 정기남 씨, 저를 아세요? 당연히.
내가 지연이 아니면 누가 그 목걸이를 하고 있겠니? 지원은 심장이 뛰는 걸 느꼈다. 이 목걸이 어떻게 아세요? 정기남은 손을 들어 목걸이를 가리켰다. 그건 내가 너한테 줬던 거야. 내 돌잔치 때 직접 만들었어. 지원은 말을 잇지 못하고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내 딸, 25년 동안 하루도 너를 안 그리운 적이 없어. 지원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이름도 제대로 기억 못하던 노숙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가 말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그녀의 기억 속 잃어버린 조각들과 맞물리기 시작했다. 지연이, 그때 그 화재에서 살았구나. 살아줘서 고맙다. 그 말에 지원은 숨이 턱 막혔다. 화재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어릴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기남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직 다 말하긴 이르다.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더 기억이 돌아오면. 그는 고통스러운 듯 머리를 감쌌고 지원은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시간 드릴게요. 대신 저도 이 목걸이의 진실을 알고 싶어요. 그날 밤 지원은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와 작은 상자를 꺼내 과거 보육원 생활 기록을 다시 펼쳐봤다. 입소 전 보호자 정보 없음. 추정 이름 서지연.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정기남과 너무 닮아 있었다. 지원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내가 정말 그 사람의 딸이라면 왜 이토록 오래도록 잃어버려야 했던 걸까? 그 밤 두 개의 똑같은 목걸이는 각자의 주인을 품에 안은 채 다시 연결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며칠 후 한지원은 대학 동기이자 탐사보도 기자로 일하는 이혜인을 만났다. 지원은 정기남이라는 이름, 목걸이, 화재, 그리고 자신의 유년기에 대해 털어놓았다. 혜인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노트북을 켰다. 정기남 어디서 많이 본 이름인데. 열람 가능한 과거 기사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시작한 혜인.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오래된 뉴스 기사가 화면에 떠올랐다. 대기업 회계사 실종 아내는 화재로 사망 1998년 7월. 정기남 당시 JS그룹 회계팀장, 내부 비자금 고발 직전 실종. 그의 부인 서윤 씨 정체불명의 화재로 사망. 자녀는 확인되지 않음 사망 당시 생후 23세 추정 아이 흔적 발견되었으나 실종 상태. 지원은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서윤. 내가 기억하는 이름 중에 분명히 엄마가 날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 기사에는 흐릿한 흑백 사진이 함께 있었다. 그 사진 속 불에 타기 전에 평범한 집 한켠에서 웃고 있는 여성과 안긴 아기의 모습이 보였다. 지원의 숨이 멎었다. 이건 나야. 이건 나라고. 혜인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정기남 씨는 내부 고발 준비 중이었고 그 직후 부인이 사망하고 본인은 실종. 회사 쪽에선 정신 이상으로 몰아서 병원에 수용했다가 기록에서 사라졌어.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아빠는 고발자였고 엄마는 죽고 나는 그냥 버려진 거였어? 혜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 사람은 너를 숨기려고 했던 거야. 너라도 살리려고. 지원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럼 내 삶은 그저 누군가의 입막음을 위한 부작용이었던 거야?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엇인가 무너졌다. 하지만 동시에 오래전 어렴풋했던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불꽃, 엄마의 비명, 안겨 뛰던 팔, 그리고 목에 걸려있던 같은 목걸이. 그날 밤 다시 병원을 찾은 지원은 정기남 곁에 앉아 손을 잡았다. 아빠 저 지연이에요. 기억나요? 그날 불 속에서 나 안고 뛰었죠? 엄마가 저한테 지연아, 살아야 해 그 말 남기고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난다. 기억나. 지연아. 미안하다. 너를 지키려고 했는데 너무 늦어버렸어. 그 순간 지원은 확신했다. 이 남자는 자신의 아버지다. 그리고 그가 잃은 세월만큼 자신도 진실을 잃고 살아왔다는 걸. 지원은 속으로 다짐했다. 당신의 과거를, 그리고 나의 진실을 반드시 밝힐 거예요. 정기남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한지원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의 눈빛엔 오랜 세월 무겁게 눌러왔던 고통과 슬픔, 그리고 다 털어낼 준비가 된 사람만의 결심이 담겨 있었다. 지연아. 이제 다 말할게. 25년 전, 정기남은 JS그룹 회계팀장으로 일하며 내부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비자금 계좌를 발견했다. 처음엔 모른 척 하려 했지만 금액이 수백억 대에 이르고 그 자금이 정치 후원과 불법 투자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결국 고발을 결심했다. 엄마도 같이 준비했어. 서윤이는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었지. 우린 함께 회사를 고발하고 내 이름으로 새 신분을 만들 계획이었어. 하지만 그 계획은 너무 쉽게 누설됐다. 어느 날 밤, 누전으로 위장된 방화가 집을 삼켰고 서윤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나는 너를 안고 뛰었어. 그리고 정신병원으로 끌려갔다. 그 병원은 회사와 유착된 기관이었다. 진료 기록은 망상, 피해 망상증, 폭력성으로 도배됐고 그는 거기서 이름도 존재도 잃은 채 10년을 버텼다. 도망쳐서 거리를 떠돌았어. 그저 내 얼굴 한 번 더 보려고. 하지만 이미 넌 보육원에 보내졌고 기록도 이름도 전부 사라졌더라. 정기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매년 엽서를 썼어. 주소도 모르면서 그냥 우체통에 넣었지. 넌 반드시 빛날 아이야. 그 말 하나 남기고. 지원의 숨이 멎었다. 그 엽서. 보육원에서 받았어요. 발신자 없는 엽서들. 전 그게 하늘이 보낸 위로라고 믿었어요. 정기남은 무너진 얼굴로 웃었다. 그 하늘이 나였어. 널 잃고 널 그리워한 바보 같은 아빠. 지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손을 꼭 붙잡고 눈을 감았다. 아빠. 저 여기 있어요. 이젠 절대 안 떠날게요. 그날 밤 병실 안엔 긴 침묵이 흘렀지만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한 평화가 감돌았다. 정기남의 고백 이후 지원은 이혜인과 함께 본격적인 진실 추적에 들어갔다. 그들은 JS그룹 내부 자료와 90년대 보도되지 않은 병원 기록, 그리고 당시 법률 자문 명단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낯익은 이름 하나가 튀어나왔다. 오지숙. 현재 유명한 방송인 자선사업가 전직 검사. 과거엔 JS그룹의 고문 변호사였고 정기남 사건 당시 그가 수용된 병원의 법률 처리도 맡았던 인물이었다. 이 여자가 아빠를 정신병자로 몰아넣은 핵심이었어. 지원의 눈동자가 싸늘하게 빛났다. 혜인은 말했다. 그녀 지금도 TV 나와서 정의와 윤리를 말해. 우린 진짜로 움직여야 해. 지원과 혜인은 오지숙의 자선재단의 기부자 명단으로 위장 잠입했고 그녀의 비서실에서 과거 사건을 덮은 문건 4본을 확보했다. 거기엔 충격적인 메모가 남아 있었다. 정기남 사라졌음. 아이는 처리 완료. 사후 책임 없음. 지원은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그들은 날 처리된 아이로 여겼던 거야. 그날 밤 그녀는 정기남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빠, 이제 우리 진실을 말할 차례예요. 당신을 망가뜨린 그 이름들. 세상이 알게 할 거예요. 그리고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되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날 밤 인터넷은 폭발했다.
JS그룹 비자금 사건, 정기남 회계사의 실종 진실, 유명 자선가의 추악한 과거라는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를 뒤덮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언론은 취재에 몰려들었다. 하지만 지원과 정기남은 고요한 시골 마을 작은 집에 머물고 있었다. 지하철역 계단 아래 비에 젖은 채 쓰러져 있던 남자. 한지원은 기억했다. 그 손에 들려있던 낡은 가방 속 사진. 그리고 목걸이. 아빠, 우린 결국 다시 만났네요. 그리고 이젠 같이 걸어가요. 정기남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널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다시 시작된 거야.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심스레 주머니에서 어릴 적 받았던 그 엽서를 꺼냈다. 너는 반드시 빛날 아이야. 그 문장을 손끝으로 따라 읽으며 지원은 조용히 말했다. 이 말, 제가 아빠한테 돌려드릴게요. 당신도 반드시 빛날 사람이에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던 그 봄날, 상처로 이어진 삶은 드디어 사랑으로 연결되었다.